뉴스야 시작합니다.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노총이 올려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미세하지만 반등세로 가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2주째 1%포인트씩 소폭 올랐는데 31%는 지난 10주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서 60%가 됐습니다. 상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세한 움직임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6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꽤 뚜렷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민주노총이 올려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화물연대나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선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란 요인이 처음 등장했는데 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2%로 집계된 공정, 정의 원칙이란 것도 이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론 회복세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인데 이 30% 정도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5월 취임 당시 52%로 시작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 주에 53%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 7월부터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임기 초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정평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과 강경 기조를 긍정평가로 보기도 하지만 소통 미흡이란 요인이 이번에 부정평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인사 문제나 외교 사안이 주요 이유로 나왔는데 불통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도어 스태핑과 같은 이 중단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노총이 올려준 윤 대통령 지지율의 느낌표는 국정도 빌드업부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월드컵 16강 진출의 벤투 감독의 빌드업 전략이 결실을 얻은 거란 평가가 있죠. 후방에서부터 정확한 패스로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방식인데 이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운에 맡기는 식의 한방 전략보다는 지지율 답보 상태일수록 큰 욕심 없이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입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개편에 대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 영주권이 있으면 왜 투표권이 있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짚어볼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셈인데 이 지난 6일 재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을 넘겼고 그중 80%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 투표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나라에서 투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원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시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선거권 자체가 제1동포에게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아시아 최초로 2005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일본도 전국적으로 영주권자 투표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정서적인 반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여러 차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경기지사 때도 이 중국인 투표권을 놓고 이 불공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앞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서 21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려면 선거법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법 개정을 위해선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에도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만큼 한 장관과 현 정부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도 거론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의 공감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 가능할까의 느낌표는 투표로 물어보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취지가 어떻든 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국민 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범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